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시원한 탄산수 한 병을 꺼내 들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탄산이 위장 안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트림이 나고 그 순간 뭔가 속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탄산수가 소화를 돕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믿음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탄산수가 특정 상황에서는 위장을 돕기도 하지만 소화가 안 될 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위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탄산수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탄산수의 정확한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언제 마셔도 되는지, 언제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탄산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물에 녹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약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탄산 때문에 탄산수의 pH는 약 5에서 6 사이로 일반 생수의 pH 7에 비해 산성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오렌지 주스의 pH가 약 3.5, 식초가 약 2.5 수준이니까 탄산수 자체는 강한 산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산수 자체의 pH 수치가 아니라 탄산수가 우리 소화기에서 만들어내는 2차적인 생리 반응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탄산수를 마셨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탄산수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산화탄소가스가 입 안과 목의 점막을 자극하면 침샘이 활성화되면서 소화효소가 포함된 침이 분비됩니다. 이것만 보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가벼운 트림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상부 소화관 팽만감이 해소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탄산수를 마시면 소화가 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탄산수가 위에 도달하면 이산화탄소가스가 위 안에서 급격히 팽창합니다. 이것이 위를 물리적으로 부풀립니다. 위가 부풀면 위 내부 압력, 즉 위내압이 올라갑니다. 이 위내압 상승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자극됩니다. 위벽이 늘어나면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탄산수를 마실 경우 위산 분비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위산이 30% 더 많이 분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에 가해지는 자극이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둘째,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위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완됩니다. 이것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임상 연구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입니다. 탄산음료 섭취가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일시적 이완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탄산수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트림이 반복됩니다. 트림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림이 일어날 때마다 위산이 식도 쪽으로 조금씩 밀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식도 점막이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한번 트림을 삼킬 때 함께 올라온 위산이 식도 점막에 닿는 순간 점막은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역류성 식도염, 더 나아가 발해식도라는 전암성 병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탄산수가 소화가 안 될 때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위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위산 분비 균형이 깨져 있거나 위 점막이 예민해져 있거나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산수를 마시면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하면서 이미 취약해진 위장에 추가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속이 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위 안에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위장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괄약근 약화와 위산 역류 촉진 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탄산음료 섭취와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복수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위궤양 환자입니다. 위 점막이 이미 손상되고 예민한 상태에서 위산 분비가 30% 이상 자극되고 탄산의 산성이 더해지면 점막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인용한 전문가 의견에서도 위궤양 환자는 탄산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입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탄산음료를 피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위장관 내 가스가 증가하면 복통, 복부 팽만, 설사와 같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탄산수가 위장관에 도달하면서 내는 기계적 자극이 과민한 장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공복 상태인 사람입니다. 음식 없이 탄산수만 마시면 탄산의 자극이 위 점막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음식이 있을 때는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만 공복에는 그 완충이 없습니다. 위산 분비 자극도 공복 상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탄산수에 관한 여러 속설과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설은 탄산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능성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는 2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탄산수를 15일간 마셨을 때 소화불량 점수가 7.9에서 5.4로 변비 점수가 16.0에서 12.1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탄산수가 기능성 소화장애, 즉 기질적 원인이 없는 소화불량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기능성 소화불량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림이 나면서 가스가 빠져나가 속이 편해지는 느낌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일 뿐 위장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속설은 탄산수는 그냥 물이므로 언제 마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탄산수는 일반 생수와 다릅니다. 위산 분비 자극, 괄약근 이완, 위내압 상승이라는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탄산수가 일반 생수와 같다는 인식은 소화기 건강에 위험한 오해입니다. 세 번째 속설은 탄산수는 탄산음료보다 건강하니까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없다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탄산수가 공유하는 이산화탄소가스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은 동일합니다. 탄산음료가 위장에 나쁜 이유 중 하나는 설탕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탄산 자체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산수도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탄산수 언제 어떻게 마시면 덜 위험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후에 소량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마시면 음식이 탄산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줍니다. 300ml 이상을 한꺼번에 마시면 위내압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300ml 미만에서는 위장 기계적 증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마시면 가스가 한꺼번에 위에 전달되어 압력이 급상승하지만 천천히 마시면 가스가 분산됩니다. 또한 차가운 탄산수보다 상온의 탄산수가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장관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 점막의 방어력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수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 배출 속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얇게 썬 생강 3조각에서 4조각을 뜨거운 물 200ml에 5분간 우린 다음 천천히 마십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소화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생강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위 배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페퍼민트 차입니다.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은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경련성 통증을 줄이고 가스 배출을 돕습니다. 단, 하부 식도 괄약근도 이완시킬 수 있으므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위산을 희석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관 연동 운동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위장 회복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3일 차에는 탄산수를 완전히 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화가 안 될 때마다 탄산수를 찾던 습관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자주 마십니다. 4일 차에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200ml를 마시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소화 불량이 느껴지는 시간대에 맞춰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5일 차에는 식사 패턴을 점검합니다. 과식이 소화 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한 번 식사량을 평소의 약 70%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식사 횟수를 늘리는 소식 다찬을 시도해 보세요. 6일 차에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산책을 추가합니다. 걷기가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7일 차에는 일주일 동안의 소화 상태를 비교합니다. 탄산수를 줄이고 생강차, 미지근한 물, 소식, 식후 산책으로 대체한 일주일 동안 소화 불량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탄산수를 끊는 것만으로도 만성적인 트림, 복부 팽만감, 상복부 불쾌감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실천법 외에도 소화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위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분쇄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입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 중 물이나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지 마세요. 식사 중 너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소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거나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소화 건강에 직결됩니다. 앞서 장내축을 언급했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장관 운동이 억제되고 위산 분비 패턴이 비정상화됩니다. 식사 전 잠시 심호흡을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이 소화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소화기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화 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식후 심한 통증, 구토, 혈변, 체중 감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궤양, 위암,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증, 담낭 질환 등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 섭취와 관련해서는 치아 건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탄산수의 pH는 약 5에서 6으로 약산성이며 이 산성이 치아 범랑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탄산수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을 기다린 다음 양치하는 것이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탄산수는 단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있는 일부에게는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탄산수를 마시는 것은 위산 분비 증가, 하부 식도 괄약근 이완, 위내압 상승, 반복적인 위산 역류라는 4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위장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탄산수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화가 안 될 때의 진짜 해결책은 탄산수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 생강차 소식, 식후 산책, 그리고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화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탄산수를 이제까지 소화제처럼 마셔왔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식사 순서와 식후 습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건강한 소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